자, 선생님들 전범위 공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중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빈칸 채워놨거든요. 빈칸 채워놨는데 이 설명은 급성 정신성 발열성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토착성 감염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토착성 감염병. 자, 제2급에 들어갑니다. 수인성 감염병이고요. 소화기계 감염병이에요. 매개체 파리. 진단, 비달 테스트로 한대요. 이미 정답이 나왔죠. 뭐죠? 여기 장티푸스 들어가면 되죠? 장티푸스보다는 증상이 약한 거, 치명률이 약한 파라티푸스, 제가 옆에 가지치기로 넣어놨고,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합병증으로 장천공 유발할 수 있어요. 장출혈, 이런 게 이제 합병증입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 우리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따라서 가볼게요. 주요 사망 원인이요, 위천공이래요. 우리 성인간호에서 틀림없이 배웠습니다. 구멍이 뻥 하고 뚫릴 수가 있어요. 언제 뚫릴 수가 있을까요? 괴사된 부분이 있을 때요. 괴사된 부분이 있을 때, 특히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이 이제 위천공이거든요. 여기는 소화성 궤양 들어가면 되고요. 음식물이 없어도 속이 쓰리죠. 공복에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소화성 궤양으로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괴사가 진행이 많이 돼서요. 결국에는 위를 절제했습니다. 위를 절제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드롬이 하나가 있어요. 고농도의 당질 음식이 급하게 막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죠?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같은 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급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2급 따라서요. 2급 따라서 지금 말한 장티푸스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2급에 들어가죠? 2급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2급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2급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 A형 간염이 있습니다. A형 간염, 소화기계 감염, 수인성 감염 이놈이 있는데 얘는 필수 예방접종이고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지만 같이 가지치기 했어요. 장모님 콜라 3개 팔아요 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이거 같이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2급 따라서 가봅니다. 2급은 언제 보고해요? 2급은요. 24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격리 필요하죠. 예방주사가 2급에 들어가는데요. 예방주사가 IPV인 거 뭐죠? 그죠? 폴리오 예방주사 이름이에요. 딸기혈가 특징이다. 뭘까요? 딸기혈. 성홍열의 진단 테스트는 딕 테스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24시간 이내에 같이 보고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연두 색깔은 2급에 들어가요. 같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거 감염병 몇 급이죠? 그죠? 여기 3급도 24시간 이내 보고죠. 다만 2급은 격리가 필요해요.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 들어가요. 이놈들은요. 대표적인 혈청성 감염이죠. 여기 혈청성 감염 들어가시면 되고 조직 감염이다. 그리고 일본 내염 말라리아도 3급에 들어갑니다. 얘네 누가 매개예요? 그쵸, 모기가 매개예요. 여기에는 또 파상풍도 들어가요. 파상풍 현기성균 자상에 잘 걸린다. 빛을 쬐지 마라. 왜요? 경련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현기성균과 관련된 거 제가 뭐뭐 얘기했죠? 그동안 보툴리누스 식중독.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쵸? 2교시 보건간호 쪽에서는요, 생물 그 처리하는 거에서 현기적인 분해라고 해서 이모프 탱크도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3급과 관련된 거 물어봤고요. 자, 여기에서 3급에서요, 필수 예방접종 물어보면 뭐랑 뭐예요? 그쵸? B형과 일본 내염과 파상풍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간염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간염 같은 경우는 특히 급성 간염 걸렸다면 제가 칼로리 어떻게 줘요? 고칼로리 줍니다. 같이 고칼로리 주는 거예요. 모성에서 병적인 구토, 임신 오조증이 들어가요. 병적으로 오심 있는 거예요. 임신 오조증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요. 고칼로리 줄 수 있는 거 PCG, PPD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뭐죠? 그렇죠. 결핵. 그리고 자, 우리 또 추가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고칼로리 주죠. 왜요? 내 몸의 대사가 활활 타니까 우리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식사 고칼로리로 준다. 자, 반면에요. 저칼로리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갱년기 노인 간호에서 나옵니다. 갱년기 노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칼로리로 주세요. 임신 중독증은 저칼로리를 주는 이유가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도 쓰거든요. 막 음식 씹는 것도 힘들어요.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은 절대 한정이 우선적인 간호예요. 그래서 이놈은 칼로리를 적게 준다. 다만 시기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준다고 했죠?
그죠? 고단백으로 준다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분명히. 자, 오른쪽 따라서 가볼게요. 임신 중독증 3대 증상.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뭐예요? 그쵸? 고혈압, 부종, 단백뇨. 저는 이거를요, 선생님들한테 3대 증상. 부담이 너무 커요. 고부담으로 암기하자고 합니다. 고혈압, 부종, 단백뇨인데 부담이 너무 크다. 고부담이다. 이렇게 암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도 나와요. 자, 다음 중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순서대로 3대 증상이 나타나는지 물어봐요. 이 순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종,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고부담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3대 증상에다가 자간증일 때 추가되는 거 뭐예요? 경련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3대 증상들 중요한 게 있어요. 보고 갈게요. 성인간호에서는요,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해서 기관지 확장증, 발작적인 역행성 기침과 다량의 3층 객담과 고상지도라고 해서 이런 호흡기계 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요, 손가락이 개구리 모양처럼 곰봉형 손가락이 됩니다. 고상지도. 자, 3대 증상, 다갈, 단요, 다식 뭐죠? 그렇죠. 당뇨가 들어가고요. 두개강 내압이 너무 높아요. 머리통의 압력이 그 두개골 안에 있는 머리 압력이 너무 높을 때 구두사세유, 구토, 두통, 유두부종. 시신경의 유두예요. 젖꼭지 유두 아닙니다. 그래서 구두유, 이 3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뇨 따라서 오른쪽 가보도록 할게요. 당뇨는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요. 그럼 냄새 또 따라서 몇 개 추가적인 거 알고 갈 거예요. 냄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나요. 간성혼수. 간이 안 좋아지면서 혼수 상태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압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자, 구강에서 암모니아 냄새 난대요. 만성신부정. 케톤성 당뇨라고 해서요. 특징적인 쿠스마 호흡 나타나고 이것도 과일 냄새 난다. 자, 그럼 호흡 따라서 밑으로 가볼까요? 임종시 호흡 뭐예요? 무호흡과 빠른 호흡의 교대인데, 자, 저는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돼서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체인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체인 스토크 호흡. 체인 스토크 호흡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요. 이제 밑으로 그럼 임종 따라서 밑으로 또 가볼게요. 임종 받아들이는 단계 성인간호에서 분명히 배우셨어요. 부정 처음에 아니야 나 죽음일 리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화가 나요. 부정 분노 부분협우수 마지막에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수용까지 있습니다. 부분협우수. 자, 여기는 분노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분노는요. 아동간호에서도 배우셨어요. 분노 발작. 불안할 때 울며 떼쓰고 지쳐 쓰러지는 거죠.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번 9월 시험에요, 분노 발작 말고요. 분노 발작 말고 지난번 9월 시험에 분리 불안이 나타났어요. 분리 불안은요, 부모와의 분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심한 불안할 때 울며 떼쓰고 지쳐 쓰러진다. 이거는 완전 발작적인 증상인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상태 아닙니다.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아동에서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예요? 가상놀이하고 거절증 나타나고요. 이때 1세에서 3세인 유아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확립해야 할 거는 뭐가 있죠? 이 시기에 대소변 같은 거 잘 가려요. 그래서 자율성 확립, 그거 확립 못하면 수치심 느낀다. 손가락 빨기 같은 퇴행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도 사용합니다. 이 시기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아기가 막 뭐 갖고 노니까 입안에 막 넣을 수 있어요. 사고 같은 게 주요 사망 원인이고요. 불소 따라서 밑으로 가볼게요. 불소 도포 횟수는 6개월에 한 번 도포한다. 수돗물 농도 뭐예요? 0.8에서 1ppm. 매일 1회 양치한다면 0.05. 이거 혹시 이것도 저희 우리 3월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3반기 시험에 나왔는데 자, 매일 1회 양치한다고 하면 양치의 그 농도가 조금 더 옅어도 돼요. 하지만 주 1회 할 때는 좀 더 농도가 짙어야 되겠죠? 그때는 뭐예요? 그쵸, 0.2%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볼까요? 저희 아직 안 한 게, 자, 여기 파리 따라서 옆으로 가볼게요. 파리 따라서 옆으로. 자, 파리와 손이 매개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 회충증이죠. 회충증. 자, 그럼 손 따라서 밑으로 가요. 손 불결한 손이 매개체고요. 특히 항문 주위에서 산란해요. 그래서 아기가 아니면 이 질환에 걸린 사람이 똥꼬가 간지러우니까 계속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가죠. 뭐예요? 요충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항문 주위에서 그래서 도말법으로 해서 배양할 수 있죠. 자, 언제 하나요?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이른 새벽 기상 직후에 한다. 그러면요, 이거 이른 아침에 또 했던 검사가 있죠? 오른쪽에 볼게요.
이거 검사는요, 이른 아침 첫 기침으로 뱉어요. 입안 헹궈줘요. 침이 아닌 폐로부터 나오는 거 받는 거 뭐예요? 그죠? 객단 검사. 자, 학문주의 도말법 또 이른 새벽에 하고 객단 검사 같은 경우도 이른 아침에 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신 첫 번째 걸로 받는 게 아닌 거, 중간 걸로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소변 검사죠?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 내과적 손 씻기와 외과적 손 씻기가 있는데,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간다. 뭐예요? 내과적 손 씻기.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간다. 수술방에 들어갈 때 우리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거에서 조정석이 수술방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손 어떻게 들고 있어요? 팔꿈치가 밑에 가 있죠? 자,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는 외과적 손 씻기. 가장 오염된 부분은 손톱 밑이에요. 이거 내과적 손 씻기. 손은 상체에서 가장 깨끗해요. 외과적 손 씻기. 손이 깨끗한 부위로 간주하니까 뭐 안 묻게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팔꿈치는 밑으로 내려간다. 자,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밑으로 가볼게요. 국소적인 감염의 4대 증상. 제가 발을 어떻게 구른다고 했죠?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고 통종 구른다. 발발 통종, 발열, 발적, 통증, 종창 들어가요. 그 밑에 전신 감염 증상은 폐혈증 있어요. 자, 그러면 국소적인 거, 전신적인 거 따라서 오른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소마취 유도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리도카인. 전신마취 유도제는요, 모르핀과 데메롤. 이 리도카인은 근데 사실 기관지내시경 검사하는 국소마취 유도제로도 쓸 수 있고 언제 쓸 수 있어요? 그쵸? 부정맥 치료제기도 했었죠, 리도카인. 그 다음에요, 이 모르핀 따라서 위로 가봅니다. 모르핀 중요한 거 너무 많은데, 모르핀은요, 특히 강력한 진통 작용이 있지만 전신마취 유도제 기능도 있어요. 얘 진통 작용에 효과가 좋으니까 언제 썼죠? 그쵸?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 없을 때 썼어요. 심근경색증에 모르핀을 IV로 준다. IM 아니에요. IV로 줘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모르핀은요, 호흡수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사용 시 바이탈 사인 중에 특히 뭐 관찰? 호흡수 관찰합니다. 자, 전범위 공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